방금 소개받은 이판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제가 인터넷 분야에서 제가 한 22년 됐습니다. 1995년도에 이제 인터넷 사업을 했고요. 우리나라 인터넷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첫 번째를 인터넷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운이 좋아서 아시아의 인터넷 아버지가 대한민국 분이세요. 정길남 박사님이라고요. 이제 그분을 이제 우연히 뵙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주소가 왜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한글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서 무모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한글 인터넷 주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되니까 그럼 중국어도 되겠지 하고 테스트 해보니까 중국어도 됐습니다. 그럼 일본어도 되겠지 하고 하니까 일본어도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 95개국 자국어 인터넷 주소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영문 도메인을 만들어서 세계화를 했는데, 한국의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미국 영문 도메인을 만들어서 세계화할 때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제 엘고 부통령하고 미국 CIA가 총 동원이 돼가지고 영문 도메인 네임, 우리가 쓰는 영문 도메인 네임의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문 도메인이 아닌 그냥 자국어 실명으로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 상공회의소 같으면은 부천 상공회의소.or.kr 이런 그 대신에 or.kr을 빼뿌린 그냥 부천 상공회의소 하면 이 이름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만들겠다고 참 무모했죠, 그죠? 1997년도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벤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게 성공했을 때는 세상에 많은 가치를 주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게 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많은 또 선배님들, 제가 이제 정경련에서 저도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경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진짜 참 교육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영감도 얻고 많은 이제 선배님들 조언도 많이 받고, 그 덕택에 용감하게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화를 하는데 시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만든 영문 도메인 체계를 전 세계로 보내겠다, 자국으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 자체가 당돌했고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포기할까 할 때 정주영 명예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대기가 쫙 나오면서 백사장에 잘하는 이야기죠. 백사장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배를 팔고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조선업에서 넘버원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야, 우리 선배 세대들은 저런 기적을 이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도전길이 엄청난 고생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개정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인터넷 난중일기 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미국이 영문 도메인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했는데, 한국에 조그만 이름도 없는 작은 벤처기업이 영문 도메인 다음에 올 자국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서 세계화하겠다는 이 야물딱진 꿈을 가능한가? 이제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 그러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을 잡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설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뒤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좀 겪고 쓴 책이 인터넷 난중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손을 한번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으로 부천 상공회의소에 오신 많은 우리 대표님과 많은 임원진들께 조금 더 알찬 시간이 되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 전혀 이제 IT 영역과 아닌 영역에서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은 전혀 IT 분야와의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고요. 우리 사회와 관계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앞에 나눠준 그 유인물에 보면은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칼럼을 하나 썼는데 4차 산업을 리드하자라는
정부는 앞섰지만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우리가 정부는 앞서가자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들은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20년 후를 위한 화두를 던져야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앞선 정부로 4차 산업을 리드하자라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세상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을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죠,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한. 3차 산업혁명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컴퓨터의 도래죠.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가능하고 다중신경망 체계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빅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뽑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가지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 그게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보니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고요. 중국은 GMIC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 관념적으로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큰 코를 봉변을 한번 당했습니다. 우리 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 택시 아시죠? 그 카카오 택시가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믿기십니까? 중국에서 3년 전에 하던 걸 우리는 3년 후에 도입했습니다. 그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그 텐센트라는 회사의 주가 총 가치가 370조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행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죠, 그죠?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저런 멋진 강연을, 멋진 연설을 좀 할 수 없을까? 우리가 막상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트럼프 하면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멋진 사람, 아빠 트럼프 멋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직접 보니까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직접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아시아를 침공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일본은 좀 더 친해지기가 왔고 한국은 가르치기가 왔고 중국은 요구하기 왔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한국은 잘 보이기 위해서 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많은 내용들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저는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저는 의외로 간단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몇 년 전에, 한 15년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그 정선적인가요? 거기다가 인근지역에다가 링거 공장까지 하나 세워줬습니다. 물론 저 혼자 돈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이제 우리민족 소득운동 단체에서 링거 공장도 세워주고, 그래서 연변에 강의를 하던 또 국회에서 강의를 할 때 정치권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같은 이 민간인이 한마디 하는 게 더 무섭답니다. 제가 북한 일제 지원해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한번 이런 데 지원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굉장히 가까우신 많은 교수들이 아니 이 사장이 그러면 어떡하냐, 링거 공장까지 세워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링거 공장도 세워주고 얼마나 많이 지원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런데 어디다가 총을 쏩니까? 어디다가 포를 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이 전방에 가 있는데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했는데 총을 쏘고 포를 쏘면 그곳에다가 우리 조카들이 가 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연변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 사장이 이렇게 배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배나는 게 아니라 당연지사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새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딴 쪽으로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통일은요, 여기 있는 부천 지역은 서울 서남부 지역이죠. 근데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이 북한과의 땅값이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날 때 저는 통일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인데 북한에서 건강을 개발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북한은 땅 자체가 겁니다. 땅 자체가 겁니다. 땅이 다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치 바른 분하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왜 DMZ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지. 그 연설문 속에 보면 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제안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CIA 담당자한테. 작년에 I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도 하고 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트럼프는 관심이 있을 거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한 20마일 정도 되는 지역까지는 땅값을 한번 조사해봐라. 여의도 땅값이 얼마며, 파주 땅값이 얼마인지. 근데 강 하나 건너면 얼마냐? 무려 수백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중국이 50년 장기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0년 장기 임대 했는데 중국 정부가 해소합니까? 하니까 아직 한 번도 그게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년 또 연장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유지만은 중국같이 북한도 개혁 경마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50년 장기 임대로서 오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돈을 한꺼번에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쟁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를 쭉 보면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은 이 엄청난 한강 땅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풀면은 오히려 더 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연설문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강의 주제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때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게 한 600조죠.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은 한 120조 정도 됩니다. 뭐 충분한 돈이죠. 다른 나라에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면은 또 새로운 길도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딴 쪽으로 봤는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